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청진기로 진찰을 받잖아요. 이건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의 신체 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상태 검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사가 청진기 같은 도구로 우리 몸속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정신건강 전문가는 대화와 관찰이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정신상태 검사, 영어로는 MSE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정신상태 검사가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마음의 신체 검진입니다. 우선 정신상태 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그러니까 MSE는요, 특정 순간의 마음 상태를 포착하는 한 장의 스냅샷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상태를 그 순간에 종합적으로 딱 파악해서 앞으로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쓰는 거죠. 뭐랄까,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임상 도구인 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단순한 퀴즈 그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정신상태 검사 MSE랑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를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둘은 목적부터 형식까지 완전히 다른 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MMSE는 몇 가지 정해진 질문으로 인지 기능을 점수 매기는 일종의 쪽지 시험 같아요. 주로 치매 선별 검사 같은 데서 쓰이죠. 반면에 MSE는 한 사람의 겉모습, 행동, 기분, 생각의 흐름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아주 깊이 있는 종합 생활기록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MMSE는 이 거대한 MSE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파트, 말하지 않는 신호 읽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MSE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환자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관찰할 수 있는 외부적인 단서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문가는 아직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전부터 이미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우울감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인다면 혹시 조증이나 불안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또 말이 기관총처럼 빠르고 쉴 틈이 없다면 조증의 특징인 압박성 언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단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내면 세계 지도 그리기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죠.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정신과 평가에서는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먼저 기분은 환자가 스스로 저 요즘 너무 절망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정동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감정 표현, 그러니까 표정이나 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다면 둔마된 정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방식, 즉 사고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전문가는 환자의 말을 통해서 생각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또 조리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가령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쉴 새 없이 점프하듯 넘어가는 사고의 비약은 조증에서 흔히 보이고요. 생각의 연결고리가 뚝뚝 끊어져서 대화가 횡설수설하게 들리는 연상의 이완은 조현별의 특징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의 내용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하죠. 요즘 주로 어떤 생각에 빠져 계세요? 처럼요. 특히 혹시라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MSE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각, 즉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왜곡은 없는지 평가합니다. 없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나 헛것이 보이는 환시 같은 환각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기억해둘 만한 점은 보통 환청은 조현병과 관련이 깊고 환시는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5번째 파트네요. 임상적 대화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MSE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는지 그 섬세한 면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MS의 모든 기술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갖춰져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라포입니다. 이건 전문가와 환자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말하는데요. MSE는 그냥 질문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겠다 라고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 깔때기 접근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말 그대로 깔때기처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이 아주 넓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정보 쪽으로 초점을 좁혀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서도 진단에 꼭 필요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놓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 마음의 스냅샷입니다. 이제까지 모은 정보의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고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병식과 판단력이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고차원적인 기능을 평가합니다. 병식은 자기 상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뜻하고요. 판단력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의미하죠. 이 두 가지는 환자가 앞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고 치료를 잘 따라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촉도가 됩니다. MSA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객관성입니다. 여기 예시가 아주 좋은데요. 그냥 환자는 편집적이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써버리는 게 아니라 환자는 이 방에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고 찬장을 자주 훑어보았다처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찰을 담는 것. 이게 바로 신뢰도 높은 기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왔네요. MSE는 한 사람에게 붙이는 영구적인 꼬리표나 낙인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정 순간을 포착한 스냅샷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스냅샷은 한 장만 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장을 찍어 비교해 볼 때 그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고 치료 방향을 조절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구인 셈이죠. 네, 정신상태 검사는 체계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공감적인 예술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관찰하고 또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섬세한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